네, 반갑습니다. 아, 네. 중간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을 채수로 올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한테 개인 메시지로 주셔도 제가 확인하는 대로 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한테 이제, 이게 우리가 늘 하던 챌린지지만, 그리고 새로 하시는 분들도 실은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한 번 더 고 오버 간단하게 해드리고, 오늘 아주 베이직한 내용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화장실 가시느라고 바쁘셨죠? 그 다음에 제가 보내드린 그 단백질 양에 실은 놀라신 분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그 단백질 양 체온이라고 너무 어렵지는 않으셨는지 제가 그것도 궁금하긴 하고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각자마다 몸이 바뀌어야 되는 목표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건강이라는 고를 찾아서 가는 건데, 이 바뀌는 순서들이 이제 조금씩 다르고, 실제로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속은 정말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속이 조금 더 바뀌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목표를 이번에는 이렇게 좀 네 가지로 나눠 본 거예요. 그래서, 인바디를 재든 본인이 사진을 찍었을 때 내가 어떤 부분부터 바뀌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체크를 하셔서 저한테 이제 신청을 하셨을 거고요. 초반에 신청서를 쓰신 분은 중간에 업데이트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들어가셔서 업데이트를 좀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까먹기 전에 신청서 적으셨는데 이름을 안 쓰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 두 분이 헷갈리기 때문에 본인 거 들어가셔서 꼭 이름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라운드로 나눠서 하는 거고요. 뭐, 단백질량, 물량에 조금 놀라셨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비슷비슷하나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걸 다, 중간중간에 이제 체크를 좀 이제 해 드릴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처음에 소프트 스타트라는 거죠. 우리가 가볍게 좀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21일 동안 여러분이 좀 적응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정말 21일 동안 이 베이직한 거 외에도 많이들 하시겠지만 이 베이직한 거를 정말 잘했을 때 몸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경험을 좀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나 참가비 내는데 이번에 참가비가 있잖아요. 참가비 내는데 그러면 제가 뭐를 받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럴 것 같아요. 저라도. 그래서 좀 얘기를 드리면 일단은 참가비를 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등수에 드는 거와 상관없이 원적 개선하고 점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한테 예약을 하셔서 오시면 되고, 여러분 시간하고 저희 시간하고 맞춰서 하실 건데, 이때는 이제 저희 시설만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이때 하실 물하고 끝나고 드실 쉐이크는 챙겨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3개월 패스로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15분 울트라사운드 관리로 해드릴 거예요. 리프팅 관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원장에서는 이미 하고 계셔서 점핑은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새로운 친구와 함께 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센터에서 너랑 나랑 센터에서 해서 하자 이거 말고요. 휴면 고객이나 아니면 새로운 고객과 함께 하시게 되면 새로운 베네핏이 또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이제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주변에 오래 건강해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를 체크를 할 거냐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나는 운동을 할 시간이 없어요. 내지는 운동을 매일 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 거 알아요.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매일 운동한다는 게 실은 쉬운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 운동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걷는 거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거는 매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나는 2,000보밖에 안 걷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그거를 한 4,000보 정도로 늘려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브먼을 여러분들의 액티비티를 좀 늘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하고 수분량은 제가 개인적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렇죠? 받으셨죠? 예. 받으시고 혹시
이 양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채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반드시 메시지를 주세요. 그러면 저랑 같이 상의를 통해서 조금 변경을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단백질을 채울 수 있는 소스를 좀 나눠 드릴 테니까요. 그 다음에 내가 원적외선을 매일 못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원적외선 실제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내가 내 몸이 활동을 하고 하루의 생활을 하고 나서 회복하는 그 루틴으로 내가 뭐를 하는지 그게 뭐 단백질이 될 수도 있고요. 스트레칭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영양적인 회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이제 다 주관적인 거니까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야식. 지금 밤인데 지금 뭐 드시면서 지금 들으시는 분 없지요? 이거 끝나면 빨리 주무세요. 야식하고 인스턴트하고 내가 당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룹챗에다가 그 체크 포인트 올려드린 것처럼 체크체 간단하죠? 인증 안 하니까. 나가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건데 중간에 이제 미션이 나갈 거예요. 미션이 지금 내일 모레쯤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미션은 뭘로 인증을 해주시냐 뭐로 인증을 해주시냐면요. 타임스탬프 제가 앱 올려드렸잖아요. 그걸로 인증을 해서 제가 올려달라는 방식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예, 그렇게 했을 때 서로 우리가 비교하려고 각자 목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체중으로만, 물론 체중을 빼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체중으로만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 시작을 잘 못했다고 해서 파이널이 아니고요.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다시 쓰는 2026년이라고 한번 정해 본 거예요. 해본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시상이 어떻게 되냐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각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까지 아직 신청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번 주까지 파이널로 제가 다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몇 명이 신청을 하셨는지에 따라서 목표 각 그룹별에 이제 그룹별에서 우승하시는 분들한테는 상품권을 드릴 거예요. 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브랜드로 금액은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얼마의 상품권이 나갈 건지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전체 이번에 챌린지 하시는 분들의 전체에서 1등을 뽑아서 현금 시상을 할 거고요. 참가자의 인원에 따라서 1, 2, 3등의 현금 시상이 나갈 수가 있어요. 뭐 이 정도만 해도 좀 많은 분들이 좀 받겠죠. 그 다음에 이 미션 이제 나갈 거라고 했잖아요. 그 미션을 완수를 할 때마다 또 서프라이즈 선물이 나갈 거예요. 그 선물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로 제가 이건 남겨둘게요. 그래서 내가 등수에 못 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미션을 완수를 하셔도 누구나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시면 누구나 베네핏이 가는 제가 챌린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완주를 맞춰도 이런 선물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갈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왜 요번에 그렇게 단백질을 하고 수분량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그리고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 이 단백질하고 수분량에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신데 수분량을 이렇게 정해줬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막연하게 나 건강해져야 돼, 나 살 빼야 돼라고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실은 몸을 알면 훨씬 바꾸는 게 수월해요. 그래서 요번에는 그 베이직한 거를 우리가 한번 잘 완성을 해보자라는 의미로 시작을 하는 건데요. 우리 몸은 구성 성분으로만 따졌을 때는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물이에요. 그쵸? 여러분 인바디에서 그래도 많은 게 물이죠. 나는 지방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수분이 더 많으세요. 예. 그리고 원래 성인의 몸에는 60% 이상의 수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단백질, 그 다음에 많은 게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이 지방이고요. 그 다음이 비타민, 무기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 뭐 그 다음에 기타 등등으로 우리 몸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균형이
균형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불편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체크를 하면서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최근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몸은 완벽한 몸은 없어요. 그리고 완벽한 사람도 없고요. 단지 우리가 조금 더 이 균형에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뿐인 거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조금씩 나아지려고 하는 건데, 이 균형이 깨졌을 때, 수분, 단백질, 지방, 이런 탄수화물, 뭐 무기질, 이런 것들의 균형이 깨졌을 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신호들이 있다는 거죠. 반응들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우리 몸의 에너지와 신경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피곤해.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기 싫으셨던 분들, 예, 뭐 하루 그럴 수 있는데 자주 그런다면. 그 다음에 요즘에 우울감 심하신 분들 많거든요. 내가 전보다 이게 심해졌다. 그 다음에 내가 전보다 자꾸 집중이 잘 안 돼. 자꾸 멍 때리는 시간도 필요하나 이 브레인 포그라고 하죠. 이게 심해졌어. 그 다음에 요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좀 있으시더라고요. 어지러워. 내가 밥을 먹었는데도 어지럽고, 그 다음에 자고 났는데도 어지러워. 자주 어지러우신 분. 내 몸의 균형이 깨져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잠자는 게 너무 어려워. 그 다음에 자다가 자주 깨서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자율신경의 불균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 몸의 균형이 깨져가고, 이 균형. 그러니까 복잡한 균형이 아니라 내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 성분의 균형이 많이 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런 대사나 호르몬의 호르몬의 균형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이제 약간의 불편한 증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로 내가 잘 안 먹는데도 체중이 잘 안 빠져. 아니면은 몸무게는 비슷한 것 같은데 갑자기 체중이 는 느낌. 몸이 불은 느낌, 이런 느낌 있죠. 특히 내 복부가 갑자기 이렇게 뭐라 그러지, 풍성해졌어.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손발이 좀 차가우신 분들, 생리불순, 뭐 이런 것들 있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 20대에도 제가 갱년기 증상을 겪는 분들을 봤거든요. 나이와 상관없이 이런 증상을 내가 호소한다. 그다음에 이 크레이빙이 너무 지나치게 단 거에 대한 게 갑자기 있다가 막 단 게 막 땡겨. 여성분들 많이 공감하시죠? 그런 시즌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내 몸에 이 균형이 깨져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뭐 인슐린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뭐 콜티스 여러 가지의 호르몬계의 불균형이 나올 수가 있고, 이럴 때는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시면 수치상으로 이상한데요? 라는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관심이 있는 부분들, 근육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불편함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내 몸이 비대칭이 심해진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인바디를 쟀는데 한쪽의 근육이 너무나 많고 한쪽의 근육이 적은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물론 이제 직업상 내가 한쪽을 더 많이 쓰는 경우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내가 통증이 갑자기 심해졌다. 자꾸 뻐근하다. 저림이 심해졌다. 그 다음에 운동 시에 그러니까 운동량 지금 좀 늘리고 계시잖아요. 운동 시에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 부위를 사용하려고 한 게 아닌데도 그 부위만 과도하게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 거북목, 그 다음에 골반이 틀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내 몸의 구성 성분의 균형이 깨졌을 때 올 수 있는 그런 뭐죠? 반응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육 자체가 불균형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코어 운동을 많이 하는데도 코어가 약할 수가 있고, 내가 이런 피로감이나 이런 것들에 운동한 다음에 회복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운동을 처음 시작하면 당연히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내가 운동을 이제 뭐 3주를 하고 한 달을 하고 두 달을 했는데도 이 회복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면 내 몸의 균형이 깨져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분, 미네랄의 균형에 이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붓는 분들, 아유 저 살쪘어요 라고 하는데
살찐 거하고 부은 거하고는 완전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 그 부은 게 365일 부어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심각한 수분 미네랄의 불균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쥐가 자주 나, 경련.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는 그런 분들 별로 없는데 점핑하다 보면은 다리 막 쥐가 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 그다음에 내가 기지개 폈는데 쥐가 나. 뭐 이런 경우. 그다음에 내가 물을 마시는데도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분들. 변비, 그다음에 심장이 계속 별일 아닌데도 계속 두근거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분하고 전해질 불균형이 심각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 몸의 균형이 깨져서. 그다음에 또 면역력, 예, 면역력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면역력이 나는 약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내 몸의 구성 성분의 균형이 깨져 있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뭐 매달 감기 걸리시는 분들, 그다음에 감기 걸렸는데 잘 안 나. 그러면 문제잖아요. 예, 그런 분들. 그다음에 내가 이상한 걸 먹거나 뭐 이런 게 아닌데도 피부 트러블이 굉장히 잦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가려움증 많은 분들 있으시죠? 예, 그다음에 관절에 통증이 있는 분들. 이 관절 얘기는 또 다음에 또 할 건데 장애 트러블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 장애 트러블이 많아요라고 하면 대부분 저는 화장실 잘 가는데요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화장실 잘 가셔도 예, 장이 100%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잦은 팽만감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변 자체가 깔끔하지 못하다든지 약간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내 몸이 균형이 깨져서 그럴 수 구성 성분의 균형이 깨져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유 없이 내가 무리를 하고 뭐 이런 거가 아닌데도 통증이 굉장히 잦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 몸의 만성 염증이나 장내 환경이 약하고 회복 시스템이 굉장히 빨리빨리 복구가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주 베이직한 거 있죠. 내 몸의 구성. 수분이 제일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단백질이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이 많아야 되고 그다음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막 깨져 있는 상태. 그렇다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뭐 하나도 나는 없어요 이런 분은 없잖아요. 저도요. 이 안에 이제 속해 있는 것, 이 안에서 느끼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균형을 돌려놓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분량하고 단백질량 어렵겠지만 제가 보내드린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수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오늘은 이제 베이직한 얘기만 좀 드리려고 해요. 이 물이 중요한 거는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물이 어디서 쓰일까? 우리 몸을 항상성이라고 하죠. 조절하는, 우리 몸이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게 체온이 하는 건데 그 체온을 조절하는데도 물이 필요하고요. 소화가 되는데도 물이 필요하고 내 몸이 해독이 되려고 해도 물이 필요하고 관절에도 물이 필요하고요. 뇌에도 물이 필요하고 우리 순환계에도 물이 필요하고 우리 세포, 요즘에 세포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세포, 그다음에 대사를 하는데도 이 물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물을 왜 그렇게 많이 마시라고 하냐? 이제 이러신 분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물론 이제 물을 마실 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좀 마셔야 돼요. 예. 한 번에 뭐 정해진 양을 앉은 자리에서 다 마시는 게 아니라 눈 뜨면서부터 뭐 한두 시간 사이에 1 리터씩 비워 내신다면 물론 일하면서 불편하시겠지만 잠자는데 화장실 가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여러분들의 수분량을 채우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6리터 마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수분량을 정해 드린 분들 같은 경우 "나는 평상시에 6리터를 안 마셔 봤어."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평상시에 그냥 2-3리터 마셨던 분이야. 그러면 6리터를 제가 정해 드렸지만 6리터로 바로 늘릴 수가 없어요. 예예. 예,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경우에는 한 4일, 5일 정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2리터, 3리터, 4리터, 5리터, 6리터 이런 식으로 이제 늘리시면 됩니다. 물을 왜 그렇게 많이 늘리라고 하냐면 우리 몸이 물이 많이 필요해요. 물을 하루 종일 써요. 하루 종일 쓰고 이 물을 마셔야지만 결국은 왜 여러분들 피 검사하기 전에 "물 마시고 오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특히 피 잘 안 나오시는 분들 "물 마시고 오세요."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물을 마셔야지만 혈액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전에 대해서는 좀 복잡하니까 나중에 또 얘기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 혈액이요. 영양분을 혈액이 그냥 쫄쫄쫄 흐르는 게 아니라 콸콸콸 흐르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면서 때로는 지금 들으시면서 앉아 있으면서 피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막 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몸은 생각보다 많은 양의 물을 사용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물을 다 마실 수는 없어요. 그 물을 재활용해서 우리 몸에 쓰겠지요. 그쵸? 근데 재활용을 최대한 적게 하려면 그래도 매일 같은 새로운 물로 우리가 공급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물을 어디서 제일 많이 쓰냐? 이 장에서 제일 많이 씁니다. 이 장에서 약 10리터, 위장에서 한 10리터 정도의 물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10리터를 마실 수는 없지만 뭐 물을 못 마신다. 그럼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하루에 물 한 컵 마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랬었고. 그러면 이 한 컵 외의 물은 내 몸에서 버려야 될 물을 못 버리고 계속 끄집어내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몸에 뇌도 그렇고 체온 유지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고 해도 말할 것도 없겠죠. 관절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다음에 내 세포가 촉촉해야 되는데 막 피부도 그렇고 촉촉해야 되는데 아주 뻑뻑하겠죠. 예. 그러니까 와서 물량을 늘리게 되면 대번에 뭐라 그래요? 피부가 좋아진 것 같아요. 화장실이 좀 편해졌어요.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물을 안 마시던 분들이 물량을 늘리면 때로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신장. 여러분들의 이제 엉덩이 이 뒤쪽을 골반 아래쪽으로 여기가 이제 신장방광인데 이쪽으로 뻑뻑함이나 따끔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그런 통증이 약간 물량을 늘리면서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은 저한테 반드시 얘기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럼 내 신장이 내 이렇게 물량을 늘려서 많이 마셔서 '내 신장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럴 수 있겠죠. 호전 반응이라는 게 나오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건강한 신장은요. 원래 건강한 신장은 150 리터를 걸러낼 수가 있어요. 하루에. 150 리터. 150 리터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의 많은 피를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일을 못했던 신장들은요. 거기가 다 혈관이거든요. 그 혈관이 모세혈관인데 모세혈관이 굉장히 약해져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릴게요. 약해져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 통증을 내가 물량을 지금 1리터, 2리터 늘리면서 그런 통증이 약간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우리가 물을 차차 많이 늘려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아까 보여드린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 바뀌어지겠죠. 자, 그런데 나는 물을 못 마셔요. 음료수는 마셔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 물이요. 음료수가요. 이렇게 좀 약간 다이어트적으로 좀 생각을 한다면 이 음료수 하루에 한 잔만 물로 바꿔내도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46,000 칼로리를 세이브를 할 수가 있고 46,000 칼로리면요. 체지방으로 7kg라는 무게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소다 좋아하시는 분들 희소식이죠. 내가 이것만 끊음으로 인해서 체지방 7kg를 감량할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로 바꿔보는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물을 마셔서 내가 바로 인바디를 재도 수분량의 변화가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물이 바로 물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 몸에 수분을 늘리는 게 아니고요. 이 물은 우리 몸에서 체액이라는 걸로 변환이 돼야 돼요. 체액으로. 자, 이 체액은요.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모든 물과 그 안에 녹아져 있는 전해질, 영양소, 노폐물 안에 존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 체액은요. 우리 세포의 생명하고 직결돼 있어요. 세포의 생존, 영양을 전달을 하고 노폐물을 배출을 하고 체온을 조절하는데 아까 보여드린 대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이 체액이 균형이 깨지면 그러니까는 이 체액이라는 게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포 안에 들어가거든요. 세포 안에 존재하거든요. 세포 안에 더 많이 존재를 해요.
세포 안에 더 많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그런 분들이 잘 붓는 거예요. 붓는 거고 그다음에 체중이 잘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육이나 쥐나 경련이나 이런 것들이 잘 올 수가 있는 거고 잘 피로할 수 있고 회복이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이 부족한 거는 단순한 물 부족이 아니라 우리 몸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의 부족함이기 때문에 내 몸의 전체적인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체액을 늘리게 하기 위해서 요렇게 좀 바꿔서 마시는 거죠. 저희 허블라이프 제품을 같이 사용하는 이유는 내 몸이 체액으로 빨리 변환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변환이 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물을 마셨을 때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목에서 잘 안 넘어가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맥주를 마시게 되면 맥주를 지금 마시라는 게 아니라 기억을 좀 해보시면 맥주는 너무 잘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맥주를 앉은 자리에서 몇 캔도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마시는 거잖아요. 많이 마시는 분들은 물을 그렇게 몇 캔을 마시라고 하면 못 마시는데 그 이유는 맥주도 물 입자를 잘게 쪼개기 때문에 목 넘김이 이제 편한 거죠. 그 외의 거는 이제 얘기 드리지 않겠지만 저희 이런 수분 제품들도 이 물 입자를 분자화시킵니다. 그래서 의외로 허브티를 마시게 되면 생각보다 금방 빨리 마시게 되고 그다음에 몸에서 도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물을 마셨을 때는 붓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허브티를 마셨을 때는 소변량도 생각보다 많고 아니면 땀이 더 많이 나든지 아니면 땀이 더 많이 나든지 그다음에 붓기가 오히려 더 가라앉는 경험들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분량을 늘릴 때 일반 물로 3리터, 4리터, 5리터, 6리터를 마실 수도 있겠지만 요렇게 바꿔가면서 드시게 되면 훨씬 더 내 몸의 수분량을 늘리는데 그리고 체액이 내 몸에서 해야 되는 역할을 잘할 수 있게 조절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단백질을 올렸었어요. 단백질. 예, 오늘도 단백질량 채우시느라고 잘하셨고요. 너무 애쓰셨는데요. 이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두 번째로 큰 구성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당연히 근육을 만들겠죠. 근데 근육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영양 성분이나 활성 물질을 운반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요. 당연히 활력이 있는데 활력을 느끼는데 도움을 주겠죠.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아까도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라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 면역에 관여하는 게 이 호르몬, 항체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효소나 호르몬이나 항체의 재료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피부 탄력, 재생 능력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부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피부를 위한 관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관리에 반드시 단백질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몸은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단백질로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요즘에 노화에 대한 얘기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노화. 그 노화에 있어서의 정말 키포인트가 뭐냐? 단백질이라는 거죠. 단백질. 예. 자, 그래서 단백질만 먹어도 여러분 젊어지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단백질량을 우리가 사진을 안 찍었잖아요. 비포 사진을. 그 네 번째 거 안 하시는 분들은 뭐 비포 사진을 안 찍고 우리가 인바디로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찍어놔 보세요. 단백질량을 늘려서 63일 뒤에 얼마나 젊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화 방지에 예방에 이 단백질도 큰 한몫을 한다. 근데 나는 단백질 그런 거 상관없이 뭐 우리 운동도 이제 올렸잖아요. 네. 그 상관없이 나는 운동으로만 건강을 챙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단백질이 들어오지 않고 계속 사용되는 것만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근육이
육포처럼 바뀌실 수 있어요. 뻣뻣한 물도 안 채우고 그다음에 단백질도 채우지 않고 구성 성분이 빠진 상태에서 운동만 한다, 활동량만 늘린다 내지는 굶는다라고 했을 때는 육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육포는 먹으면은 맛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근육을 한번 선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유연한 근육을 만들 건지 아니면 육포를 만들 건지 여러분의 이제 선택이십니다. 그래서 이 영양이 꼭 뒷받침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훨씬 몸 관리가 수월해집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빠져가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근육도 빠지게 되는데 이 근육이 빠졌을 때 우리가 느끼는 신호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신호를 느끼시는지 한번 또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많이들 호소해요. 팔다리만 가늘어서. 어? 팔다리만 가늘어져 자꾸만. 예. 그렇다면 내 몸에서 근육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고 있다. 내 장기도 다 근육으로 돼 있지만 특히 이 허벅지 근육이 우리 몸에서 큰 근육에 속하거든요. 근데 자꾸 다리가 가늘어지네. 예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근감소가 지금 심하게 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네 근력 저하. 그래서 내가 자꾸 귀차니즘에 빠져. 네. 계단 오르는데 막 숨이 차. 그다음에 의자에 앉았는데 일어나기가 힘들어.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런다면 근육이 근력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근력. 자 그다음에 균형 감각이 굉장히 내가 저하가 됐어. 자꾸 비틀거려. 그다음에 자주 걸려. 넘어져. 막 이런다라고 하시는 분은 하시면 그래서 왜 어른들 같은 경우 근육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낙상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 근육이 빠져서 그래요. 근감소가 와서. 자 그다음에 자꾸 피로해. 그다음에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라고 하시는 분들. 피곤감이 너무 많아졌어. 너무너무 피곤해라고 하시는 분 내 몸에서 물론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내가 한결같이 피곤해라고 하시는 분은 이 부분을 의심을 해 봐야 된다. 그다음에 몸무게는 크게 변동은 없는데 체지방량이 증가했어. 그러니까 몸무게는 비슷해. 먹는 양이 비슷하면 몸무게는 비슷할 수 있겠죠. 체지방량이 늘었어. 그다음에 마른 비만, 여기 마른 비만 좀 계시거든요. 마른 비만이신 분들 근감소증이십니다. 그게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단백질, 운동, 회복이 부족해서 온 결과입니다. 돌려놓으면 그래서 단백질량을 늘리면 이런 것들이 개선이 조금씩 좋아지실 수 있는 거죠. 이 근육 그러니까는 이 마른 비만이 참 속기 쉬운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이즈를 재면 뭐 비슷해요. 그런데 만졌을 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체지방을 쟀을 때 정상인데 '어머 얘가 이렇게 체지방이 많어?'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의 이제 안을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지방 조직이 너무 두꺼운 거예요. 사이즈는 작은데 지방 조직이 두꺼운 거예요. 그리고 근육이 차지하는 부위가 너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고기를 사셨는데 고기에 먹을 건 없고 맨 기름이네 뭐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으세요? 예. 그거를 내 몸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질병하고도 연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량을 늘려야 되고 그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수분과 단백질량을 늘리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내 몸에 필요한 단백질량이 얼마일까? 왜 지금 평균적으로 제가 올려 드린 양이 한 적은 분이 한 85 그램에서 지금 많은 분은 150 그램까지 있거든요. 왜 이렇게 "그거 어떻게 다 먹어요?" 막 이러시긴 하는데 왜 그렇게 했냐? 뭐의 기준에서 했냐? 현재 우리의 몸무게의 기준에서 했다. 그래서 약 제가 1.5 배에서 2배 정도로 계산을 해서 보내 드린 건데요. 뭐 꼭 그 양이 아니라 거기에 얼추 비슷하게 이제 드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드셔 보셨겠죠. 그쵸? 드셔 보셨을 거예요 반드시. 분명히. 그런데 매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매일. 매일 그 양을 채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어느 음식에 단백질이 많냐?"라고 했을 때 단연코 분리돼도, 그러니까 콩에 많다는 게 아니고요. 콩에서 기름을 뺀 부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냥 '나는 콩을 100 그램 먹었으니까 90 그램의 단백질을 들어왔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리돼도예요. 그다음에 유청 단백. 예. 이 안에 단백질량이 음식의 그램 수 대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고기 뭐 여러 가지 우유, 달걀, 뭐 생선, 두부, 치킨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드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단백질량을 카운트를 할 때 저희 쉐이크를 드시게 되면 카운트가 굉장히 심플해지죠. 보통 이제 제가 센터에 오면 포뮬라 1 이거는 이제 분리대두에서 나온 거 추출을 한 거고요. 이 검은 통은 리빌드는 유청 단백에서 추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센터에 오시게 되면 두 스푼, 두 스푼을 섞어 드리거든요. 그러면 단백질만 계산을 했을 때 아주 간단해져요. 33 그램. 그다음에 그 33 그램은 다 흡수되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쉐이크로 바꿔 드시는 분들을 두 번을 바꿔 드신다 그러면은 66 그램의 단백질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음식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쉐이크로 바꿔 먹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단백질은 단백질만 가지고 일을 못 해요. 예. 그것도 이제 다음에 또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이 안에는 균형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거기에 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균형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바꿔서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백질을 카운트하기가 너무나 좋고 이 꾸준히 드셔 보시면 아까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의 균형이 깨졌을 때 느꼈던 것들이 생각보다 빨리 리커버가 되는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자 이제 음식으로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칼로리 계산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제가 이제 단백질 양만 올려 드렸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또 칼로리에 대한 부분. 모든 음식에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칼로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당 지수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음식이라는 것도 필요해요. 이 쉐이크를 두 스푼, 두 스푼 드시면 90 칼로리에 190 칼로리니까 280 칼로리가 딱 나오거든요, 물에 타 드셨을 경우에. 자 나머지는 이제 음식으로 채우셔야 되는데 음식을 몇 끼마다 단백질을 요런 식으로 이제 넣어서 드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만큼 단백질량을 먹었는지 이제 모르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다 카운트하는 방법들이 다 있으시겠지만 제가 이제 올려 드린 대로 좀 앱을 사용하시면 편한데 앱은 다 돈을 내야 되더라고요. 다 저희 혹시 베이스라인이라는 제품을 주문하신 분은 프로토콜이라는 앱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무료로. 그러면 거기서 카운트가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고 복잡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요즘에 이제 AI를 우리가 많이 쓰니까 대표적인 AI가 뭐 제미나이나 챗GPT를 사용하시는데 요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음식 사진을 다 나오게 찍으셔서 바로 단백질량을 카운트해 줘. 뭐 영어로 하시든 한글로 하시든 하면은 요렇게 나오죠. 이제 제 음식을 오늘 지금 두 개가 약간의 계산이 달라서 제가 이제 두 개를 다 올려 본 거고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면 뭐 스테이크 뭐 몇 조각 안에 약 무게는 이 정도 되는데 단백질은 요 정도 양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 드린 칼로리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칼로리. 이 뭐 국이나 찌개 이런 거는 계산이 아마 잘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접시로 찍을 수 있는 거를 해서 올리면 정확하게 계산이 되고요. "칼로리도 같이 계산을 해 줘."라고 하면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 약간의 얘기해 주는 방식이 약간 달라요. 예. 제미나이하고 챗GPT하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때그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단백질량 카운트 하시느라고 좀 바쁘셨잖아요. 그렇다면 내일부터는 칼로리도 같이 계산을 해 보셔서 보통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은 하루에 우리가 쪼끔 활동도 좀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주 극한 운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한 1,500 에서 1,800 칼로리 정도를 섭취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식으로 다 단백질이나 영양을 다 섭취하는 게 참 어렵다는 거죠. 예. 왜냐면 음식이라는 건 다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남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량이 있고 원래 갖고 있는 근육량이 있기 때문에 한 2000에서 2500 칼로리 정도의 에너지를 하루에 섭취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고 정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고 요 앱을 한번 사용을 해 보시면 훨씬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이것들이 달라졌을 때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 달라졌을 때 우리가 느끼는 '내 몸이 좋아졌네.' 여러 가지로. '호르몬, 에너지, 면역력 뭐 기타 등등이 다 좋아졌네.'라는 거 플러스 무게가 비슷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체형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가지고 있는 사이즈와 지방이 가지고 있는 사이즈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이런 다이어트를 우리가 원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다 보면 '내가 원래 이거는 좋아지면 안 되는데 왜 이런 게 좋아지지?'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특히 이 대사 질환에 대해서 '내가 유전인데.'라고 자꾸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 말이 아니라 뭐 제가 얘기하면 자꾸 안 들으셔서 제 말이 아니라 전문가가 하시는 말씀이 "당뇨는 유전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유전적으로 약할 수가 있겠죠. 100%는 아니라는 거죠. 올바른 습관으로 충분히 시간이 걸려도 극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대사질환은요. 대사질환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사질환 생각보다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약 먹으면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말 거는 우리가 필요하죠. 약도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약을 먹어서 조절된 거는 내 몸이 일한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거는 내 몸이 일을 하는 몸으로 만드는 걸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야지만 내 세포가 건강해지고 내 라이프스타일이 달라지고 내가 뭔가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좋아지는 게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올바른 습관을 위해서 이 챌린지를 시작을 했고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제품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습관이 들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루틴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도 여러분들이 이 습관을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몸으로 해내서 여러분 안에, 몸 안에 기적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수고하셨고요. 좋은 저녁 되시고요. 내일 하루도 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조금 이렇게 남겨둘게요. Q&A 시간 남겨둘게요. 질문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이제 뭐 여기에 질문하기 좀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